한번 작은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에 관한 것까지 실제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또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고 등등을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우주론, 동양의 고대 우주론을 따져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동양의 고대 우주론, 그러면은 저는 사실 한국의 우주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양,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좀 이따 화면에 나오겠지만 동양 자체를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양 그러면은 동양의 고대 우주론보다는 우리 한민족의 우주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아마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그 서양의 천체 물리 우주론을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에 바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블랙홀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이것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잠깐 설명드립니다. 블랙홀은 사실은 모든 입자, 즉 빛도 흡수를 해서 우리 물체를 본다는 얘기는, 이래서 이 탑자를 보면 탑자에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빛이 반사돼야만이 모든 물질을 볼 수 있는데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물질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걸 추측을 했는데 최근에 유럽에 이걸 에사라고 하는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있다고 가정하는 곳에서 뭔가 분출되는 것이 나온 것을 이제 상상도를 그려본 거예요. 분출되는 분명히 뭔가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철과 니켈, 이제 제트기류 형태로 이제 뿜는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 모든 걸 떠나 중성자 별의 마지막 가는 것은 중성자들이거든요. 굉장히 밀도가 고밀도고 압력을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블랙홀을 들어가는데 이 블랙홀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그 장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진짜 바로 승리 나온 거 그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에너지를 토해내는 블랙홀, 다 흡수했으니까 이제 토해내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회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주론을 우리가 서양 우주론을 비교해 볼 때 한국 천부경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도 아마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민족의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왜 한민족의 우주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족, 옛날 우리 민족이 세계 많은 지역으로 나갔던 것이 이제 화지 증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 즉 한민족의 우주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문화가 많이 강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사방을 흩어졌다는 것도 그런 데도 나오고요. 또 여기도 우리 선생님 책에 나왔지만은 우리 윗속에 많이 들어있는 헬리코박터 유균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간 게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사이언스에서 발표된 건데 이 노란색이 제일 많은데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와 언어가 어떻게 전달돼 나간 것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씀드리냐면은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간 그 옛날에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10,000년 이상 동안을 우리 민족의 문화가 계속 흘러가 나갔다. 그래서 각 지역의 민족들을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강의를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한국 식당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한국 식당 하나 이름이 김치식당입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식당을 만드셔야 되는데 식당 이름도 고향에서 많이 쓰던 이름, 김치식당이라든지 서울식당이라든지 한국식당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문화가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심지어 도남 지역에도 순댓국집이 있대요. 전주 순댓국인가 그런 집이 있대요.
아마 가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서. 자, 이거 보면은 유엔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을 보니까 여기 이제 홍콩이 있고요. 근데 홍콩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홍콩은 중국에서 뭐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집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는 대한민국하고 이제 북한이 들어있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민족의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우리 동양우주론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진서 천문지에 나와 있고 여기에 수많은 우주론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개천서, 혼천서부터 수많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흘러나가는데 여기 지금 진서 뭐 이렇게 중나라 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역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족에 살았던 그 지역을 다시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이게 개천설은 맨 처음에 가장 오래된 그 우주론인데 여기는 한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초기 개천설에는 이제 두 개천설하고 여기 이제 2차 개천설인데 초기 개천설에서는 하늘과 땅을 평면으로 봤고 그 다음에 공면으로 봤어요. 근데 이것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거고요. 혼천설에는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다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달걀이 안에 있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혼천위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있다, 땅 위에는 기가 가득 차서 하늘이 무너지는 안정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게 달걀 껍질이 안에 있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야설에서는 우주를 무한한 기의 공간으로 봤어요. 우리 동양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기. 무한한 기의 흐름 속에서 천체는 각각 움직임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기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냥 궁청설은 고철에서 하늘을 설정을 했습니다. 고철로서. 그냥 흔천설은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혼천설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새로운 것이 나왔죠. 그래서 기의 개념도 교육을 하고 우주는 기로 가득 차 있고 우주는 기의 운동에 의해 만물 생성과 선도를 반복한다. 땅은 가운데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 중심설을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기원전 전으로 넘어가죠. 근데 안천설은 아까 이제 우희의 할아버지가 주장한 것들 손자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최초로 총의 세차 운동을 발견했어요. 세차 운동 아시겠지만은 지구가 이게 23.5도 뒤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 한 바퀴 돌아오면 13,000년이잖아요. 13,000년이 다시 돌아오면 정말 여름이 바뀌죠.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이 세차 운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들어있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은 그 끝이 없고 무한하다. 또 완전히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우주론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천문 현상을 관측을 하고 기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수많은 기록이 상식하게 고려사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관측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관측만 했다고만 생각을 해요. 관측만. 사실은 우리는 이거 이전에 우주의 구조론을 벌써 조상들이 현재 중국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연구하고 계속 이어서 나왔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삼국사기 고려사에 이런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관측만 했다. 관측과 기록만. 근데 기록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코페니쿠스가 1544년 이제 지동을 설명했고, 동양은 이제 천원 지방 해가지고 하늘 등으로 땅은 네모나 앞에 해가지고 나중에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세종 때 우리나라 과학이 굉장히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면서 여기 보시는 수많은 우주의 관측 자료들이 기구와 함께 이제 선명이 되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정신을 보면은 특히 이 관측 자료, 우주의 관측 자료를 관청, 서운과 있는 관청을 세워가지고 서운과 관청의 최고 대표를 누구 세웠냐면 영의정을 세웠어요. 영의정. 그러니까 왜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 아닌 영의정을 최고 책임자로 세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천문을 많이 사용했던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기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당시 1400년대 당시 자기 지역에 맞는 달력을 계산한 있는 나라는 요 세 나라밖에 없고 중국은 결국 우리하고 포함됐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라비아도 우리 쪽에 넘어간 거로 과학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과학사에서는 천문학의 과학사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유럽의 천문학은 아랍에서 왔고요. 아랍의 천문학은 인도에서 왔고 인도에서 천문학은 중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부가 살았냐? 우리가 살았던 거죠. 보시면 그 수학책을 만들었는데 수학책의 계산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세종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1년은 365일 5시간 40하면 45초 오늘날은 46초 정확한 과학 자료를 측정 기기를 가지고 얼마나 틀렸어요? 1초. 이거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지금서야 600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술 이거 굉장히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요. 동물과 곤충의 세계를 보면서 수억 년을 지나오면서 강한 것만 남아있다. 우성 기질을 가진 강한 것만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계속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그 모든 지식의 정수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600년 전에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전무 훌륭한 그런 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혼천을 만들어졌고요.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들 옛날 돈 화폐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의 정신이라든지 특히 여기 보시면 수학책을 이제 썼는 거기에 구의 최적. 구의 최적을 보는데 최적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지구체를 최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벌써 우리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걸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그 수학의 것들을 우리는 벌써 이미 600년 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동여추를 만들 때도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7번 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측정 기구를 가지고 돌았다는 얘기죠. 한 바퀴 돌면은 얼마큼 나온다는 거 측정이 돼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작동하는 표시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외 기록 정신에서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우리 이미 우리 조상대 아들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수학, 특히 땅을 측량하고 또 농사를 우리가 나오는 곡식을 양을 측정하려면 고도의 수학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책임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첨단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밀을 파이라고 얘기하죠. 원주를 계산할 때 3.14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14가 또 우리 미리 벌써 다 하고 있었고요. 고도 수학은 이제 삼국시대 때 벌써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그걸 얼마나 우리가 수학이 발달되고 또 머리가 좋은 민족이면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것을 고등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를 우리 이미 기록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도 벌써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추정을 누구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 기원에는 우리가 무속계라든지 문헌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혼돈의 세계와 질서의 세계, 혼돈은 카오스라고 우주의 조화, 질서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데 우주가 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신화 속에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개천설하고 혼천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우주 구조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주 구조론. 그래서 개천설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원지방의설로서 하늘 북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천원지방 그런 말씀드리고, 혼천설은 하늘의 땅을 감싸하고 있다. 새알처럼. 그래서 하늘은 남북극을 지나는 축을 돌려로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이런 성에 따라 돌아가는 모형. 아까 요거는 이제 박전봉 교수님이 삼국사기와 삼국사에 나와 있는 우리 전체 현상들을 기원은 총 226회 굉장히 많이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성치루라는 것은 지구를 뺀 수금, 화, 목, 토, 초성까지 5개의 별다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죠. 과거로 돌아가서 만그릇을 만든 게 틀렸듯이 약 1년 차이도 났지. 1년은 뭐 수천 년 사이에서 1년 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저 그 옛날에 벌써 이것을 관측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천체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민중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불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불교에 사용하고 있는 탱화, 불화죠, 불화 보면은 별이 다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별하고 많이 관련되는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안의 피라미드도 공개에서 찍은 이제 피라미드 모형이지만 이 피라미드 오리온 성자의 별의 각도가 거의 유사하지 않나.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보스니아 쪽에 이런 대형 피라미드가 발견됐는데, 대형 피라미드 저기 지금 위에 나무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먼지 쌓이고 나무를 자라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 자란 고고학자가 자기 옛날부터 들어갔는데 자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한쪽에 땅을 팠겠죠. 팠더니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탄소 연대 측정해보니까 약 12,000년 전으로 12,000년 전에 돌이 아닌 시멘트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전 세계 최고의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않았나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단유샘불경이라고 국보 141호에 보시면 이게 0.07mm 1mm도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분이 달려도 100분의 7mm 작을 정도로 우리가 원시 국가하고 부족 국가를 생각했던 우리 한민족의
그래서 만들어낸 찾아보니까 그런 굉장히 미세한 우주까지 만들었던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보통의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하고 다시 판단했으면 우리가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민족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고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고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별자리를 거의 다 그려져 있어요. 별자리를. 그래서 우리 전통 천문학의 발달을 보시면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각과 절기 방위를 정확히 알아야 농사를 지을 때 유리하고, 그래서 당연히 계절을 따져야 되겠고, 특히 이 천문학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왕의 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정을 최고로 그 사원관의 담당자로 세울 정도로 왕권의 상징으로 우리 천문학을 발달시켰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계기는 이제 왕권을 말하는 거고, 외부적인 기구는 국제적인 여러 나라 간의 천문학의 서로 이제 교류로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전봉 교수님이 그것을 아까 삼국사기와 성문서에 나와 있는 이식 현상을 뒤져보니까 옛날 고구려 상대 신라, 백제, 하대 신라인데, 하대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 해가지고 여기 이 까만 선은 이제 이 시기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까만 선은요. 근데 고구려 쪽을 보니까 이쪽에서 이 시기 가장 많이 잘 봤던 관측이 됐고요. 이쪽 쪽은 또 상대 신라는 이쪽에서, 또 백제는 이쪽에서 문을 보니까요. 그러면 빼도 박도 없는 증거가 되겠죠. 이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증거죠. 요 당시에 중국 거를 문을 뒤져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아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역사가 뒤집어졌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홍수가 일어났던 그 현상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늘날은 홍수가 이제 이쪽 위에까지 많이 됐지만은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 홍수가 많이 있던 지역으로, 이것도 빼도 박도 없는 우리의 문헌 증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증명들이 다 나왔다는 걸 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문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을 그린 거죠. 예를 들어 하늘의 별자리를 어떻게 그리셨겠어요? 옛날 저는 한번 보시면 고개를 들고 뭐 계속 이렇게 점을 찍으셨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별자리. 호수 보고, 예, 비슷한 거. 근데 큰 호수에도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셨대요.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비치는 별자리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그렸어요. 별자리는 물론 이동이 되겠지만은 지구가 이동하니까 옛날 며칠 점을 찍었겠죠. 큰 별은 크게, 작은 별은 작게. 그래서 이제 천상열차 분야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북반구에 있었기 때문에, 북반구 있는 나라니까 원을 하나로 해서 이제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는 원을 두 개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남반구까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원을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찾아보면은 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였어요. 민족이었었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별자리를 또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제 손에 집어넣으면 손에 이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한테 손을 좀 만져가지고 별자리 어디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것은 이제 인간이 사는 궁궐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잔위원, 지금도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 보라 색깔이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보라색을 이제 가운데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미원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계 나라에서 이제 28개의 별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28개의 별자리 28개의 별자리는 태양이 도는 황도 자리에서 보일 수 있는 별자리예요. 한 바퀴 돌면 결국은 지구가 돌지만요. 그것이 서양으로 가서 서양 28수기 별자리가 나옵니다. 3만 28수기에 가서 아까 3원으로 나눴고요. 그때 28수기에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28수기가 나눠진 그림을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부경은 이제 우리 3대 경전불란의 경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어디서 발견했다는 것은 이제 문헌에 의해서 여기 이제 문헌에 의해서 나온 것을 번역을 해놓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전례는 쭉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요즘 천부경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한당 고기들을 이렇게 만든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천부경은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현재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로 생각하고 뭐 천부경은 해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적으로 해석할 능력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철학적으로 해석할 능력은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네, 천문학적으로만 같이 연결해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회장님 따라서 만이산에 잠깐 가서 대시전에 다 봤더니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사진을 정확히 찍어왔는데 대시전은 회장님 잠깐 설명을 하시죠. 어느 분 모신 거라지. 대시전 대부분 다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잠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대시전은 현재 마리산에 있는 단단학회에서 지어놓은 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해마다 대영절하고 개천절하고 두 번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참성산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대시전에서는 앞에 모셔놓은 게 삼황오제입니다. 그 삼황오제가 누구냐? 그럼 삼황은 한웅, 그 다음에 치우천왕, 단군 이렇게 세 사람이 삼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제는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나라 누구야? 어찌문덕이요? 얼파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 세운 이분 것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해놨고요. 그 이제 오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삼정 오무가 있습니다. 이 삼정은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 이양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파소님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무는 나라를 지켰던 5명의 장군, 장수. 거기에서 이제 뭐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궁동도가 여기서 5명이 이렇게 모시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큰 시작. 이 세상에 나라를 처음 열었던 사람이 환웅이기 때문에, 개천한 사람이 환웅이기 때문에, 환웅을 중심으로 제일 가운데 놓고 모시고 있는 곳이 대시전입니다. 큰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혹은, 커바란 개천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개천을 하신 분이, 환웅천왕이기 때문에 환웅천왕님을 주불이라고 해야지 하여튼 중심으로 모시고 있어, 그 밑에 쭉 우리 역대 정신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나라를 지켜준 사람, 이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에 갔더니 여기에서도 제가 앞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사진 허락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천부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부경이 거기에 들은 거이나 또 좌측벽에도 천부경이 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여기 전체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방각이 들어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선당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만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특이점, 빅뱅 이전에 우리는 한 점을 특이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것이 세상에 3초 만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우주 팽창설이 증거로 남아있고요. 근데 우주는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고 있다. 이제 우주의 이제 진화설이 되면서 조화로운 로 가가지고 이제 움직임과 이제 정지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이제 순환론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많은 천부경 책자 많은 분들이 쓰신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두 분은 최동환님하고 권태웅 그분이 쓰신 책에 제가 하는 천문학 쪽은 많이 연관돼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를 이제 벽으로 잡아줄 때 이제 우리 동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45대 50% 음양 관계를 세가지고 혼돈이 존재하는 혼돈이라는 것을 10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혼돈이 존재한다 라고 보면서 예를 든다면 석주기가 돌아갈 때 우웅 소리 나면서 돌아가고 또 전쟁이 날 때 사전에 벌써 전쟁 조짐이 있는 거라든지 여기 부부싸움 한다든지 등등을 우리는 동양을 이렇게 본 거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음양으로 보지 마시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정수라고 좀 봐요. 쌓아왔던 정수. 이것을 우리가 뒤늦게 음양 관계라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이제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하나 되는 세상, 하나 되는 세상을 우리 천부경에서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철학과 우주의 탄생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걸 다 질 수 있는, 우주의 모든 측량할 수 있는 금속에 좀 독일어 썼습니다. 이 골든의 짱, 금속인데,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와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독일에 제가 살고 있는 루이벡에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동북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대제전 때 연합군이 세 군데를 폭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북부, 중부, 남부. 북부는 루이벡이라는 도시, 중부는 밤벡, 남부는 레겐스부. 세 도시만큼은 연합군이 폭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화자가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나중에 독일을 여행하실 때 이 세 도시 가보면은 유럽의 중세들 다 보신 거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대로 정말 보증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당, 마리아 성당에 독일에서 제일 큰 우주 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계의 전체 시계에서 가운데 부분만이 보이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는 여기 써있는 날짜가요, 부활절 날짜입니다. 시대별 부활절 날짜예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 마찬가지 D 골든의 짤 써있어요. D 골든의 짤. 한국말로 아까 번역하면 금척이죠. 자, 금척에 보시면 여기에 1, 2, 3도로 10, 11, 12, 13부터 해가지고 여기 1, 2, 3도로 또 19, 1부터 19, 1부터 19, 19, 19, 다 19. 자, 19가 계속 돌아가요. 이 골든의 짤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금척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벌써 금척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척 이제 천부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딴 건 다 이게 이 천문시계 앞에서 사진 찍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늘 제가 사람 모셔가는 강조하고 우리 저희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사생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은 여기서 특이점에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 언젠가는 다시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다시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이 약 140억 년. 이제 언제까지 더 확전될지는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뜻에 따라 난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저는 다른 숫자보다도 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세 상경 중계 하경으로 나눠가지고요. 24자, 36자, 21자. 그래서 상경의 24자 보면은 시작과 끝이 없는 한 공간의 상태가 무한대부터 시작과 끝이 없는 혼돈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계속 혼돈 상태에서 이제 그 안정된 상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40일 지난 시간에 많이 보셨고요. 처음과 끝이 이제 포함한다로 이제 일시무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상경은 이가 삼위 관계 하나가 세계로 펼쳐져 그 전대성을 드러나고 셋이 하나의 근거에서 지배가 되고 변함이 없다. 무진본 해가지고 원뿌리는 변함없이 다시 보니까 자동성 또 쪼개져가지고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미누스 그 다음에 중성 반드시 이게 나오거든요. 플러스 미누스 중성 남자 여자 그 사이에 아이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또 거대한 우주도 우주에서 은하도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는 게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합니다. 같이 돌아가요. 별도 마찬가지 반드시 두 개가 돌아가요.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 떨어지면 이것이 머리 떨어진 만큼의 그것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을 천을 1 보고 이것을 원방각으로 개념을 봤을 때 천을 1, 땅을 2, 그 다음에 2는 3. 그래서 천을 1을 보고 그 다음에 1, 2 그대로 써보고요. 아니면 천을 0으로 쓰면 0, 1, 1이 되겠죠. 0, 0, 0, 요거는 뭐 0, 0, 1 되고 천을 2는 1,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3 역시 마찬가지. 자 봤을 때 이제 주체적인 힘을 보면은 천일의 진리 인상을 보니까 아까 이 개념이 천일을 보면은 첫 번째죠. 요 천일일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일일 11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째 나오고. 이거 차이는 10씩 차이가 나서 이건 이제 일상적으로 18, 90대 때 뜻을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50을 양으로 봤고요. 근데 결제적인 힘, 이것도 6번째, 지3은 15번째, 1, 2, 3은 24번째 해가지고 처음수, 끝수와 처음수까지 봤을 때 해서 다 더하니까 음이승, 음양관계를 이렇게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두 개를 80일 천부경을 보고 시작과 끝을 더해서 완전수 해서 우리는 음양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놨던 것입니다. 이제 혼돈의 세계, 즉 여기서 시계 혼돈의 세계는 그래서 이제 오행이론으로 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론에서 이제 오행이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짝수와 홀수를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음양관계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상극과 상생으로 또 나눴습니다. 혼돈 상태는요. 그래서 이상세계와 그 편차 해서 우리가 완전수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에서 끝수와 처음수를 뺐을 때 이것을 하면은 이제 36. 여기서 이원론에서 36을 주체와 이것을 이제 객체로 본 거죠. 불변과 변함으로. 그래서 이제 무에서 혼돈을 왔다가 질서에 갔다가 다시 혼돈을 왔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조론을 본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주체가 객체였을 때 이제 태풍의 눈 같은 보면 전쟁이라든지 뭐 집안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태풍의 눈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일이지만은 이거 없으면 태풍의 눈이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죠. 이 모든 이 객체는 이 주체에서 나오는 힘이죠. 단 여기는 정중동입니다. 이건 조여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체. 이 주변에 이번에도 필리핀에 일어난 것도 이 주변이 지나서 한 거지만 사실은 힘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태풍의 힘은 이런 원리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토네이도
역시 내 은하수로 주체와 객체로 나눠봤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주체, 객체로 우주를 보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태양수와 다리수를 발생봤을 때 완전수하고 편차만 이상세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완전수에서 이제 끝수와 처음수를 이제 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24, 20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45가 되는데 그래서 음양 관계를 음양에서 20법 라이프치 희가 그 단순히 20법을 만든 것이 오늘날 컴퓨터에 원리되는 20법 만든 것이 라이프치의 전기를 보면요 동양의 음양 관계를 보고 심취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20법은 음양에서 나온 걸 분명히 이것은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0법에 이제 10지법이 계속 이제 발달이 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서 3될 때 1, 2, 3 하늘과 땅과 인간을 원방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수와 이제 다리수가 있는데 태양수를 구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36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여기서 천공수를 곱했을 때 천공수 곱할 때 36과 70이 되는데 이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이제 조상님들이 장기판과 바둑판에 좀 이따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야 이것들 집어넣고요.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천공수를 곱하니까 그래서 양인수를 다하고 화금미수를 다 합하니까 360 뭐 말이 되죠. 한 바퀴 또 원의 360도 곱하면 또 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각도가 360도 본 서양에 보다도 이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해놓은 것을 너무 모르고 잊어먹고 지냈던 거죠. 안쪽과 바둑판에 보시면 이제 일단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가 1년을 생각할 때는 우주의 하루를 360을 잡았고 이런 식으로 1년 우주의 한 달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하늘 해의 수가 9였으니 이번에는 1, 2, 3을 다 더하거나 곱하면 이어나오는데 이것을 다리수로 봐서 그래서 육과 태양수와 다리수를 더하면 15 해가지고 360 아까 나왔던 216과 144를 계산해 보니까 24절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7, 8, 7, 8을 더해서 24 그 다음에 다 이런 원리로 해서 이제 360 계산했는데 이 하나는 우리 주제주 천지를 만든 다음 신을 만든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제주. 혼자 하경에는 이제 20수명이 합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21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경 하늘과 땅의 창조 목적이 되는 대일 인간론의 극치로 인간이 짓는 근원적인 본신은 태양처럼 천지를 밝히고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일신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를 했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지막 다시 혼동 상태를 지나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이제 가는 보이는데 우리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보시면요. 분파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원방과 개념을 봤을 때 원방과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보면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유물로 남아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고 하늘 같은 경우 보시면 바둑판 같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해봐도 참 묘하게 전부 다 맞아 들어가요. 묘하게. 여기 1부터 이거 다 하나를 다 더하면 10, 10하고 있고 여기 10을 다 투명해서 1하고 0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땅에 사시면서 이 원리를 전부 다 잊어먹지 말라고 집어넣었다고 좀 분명히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원지방 우리가 만해산에 보시면 둥그렇고 네모고. 근데 우리 인간에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천지인 역시 마찬가지 8구72 해가지고 8칸 9칸 해가지고 8구70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경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거 6판 이게 전부 다 28개 별자가 똑같아요. 가운데 주제주 R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6판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 그 부처치성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부처치성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오늘날 6판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고는놀이도 전부 다 천부경 원리를 위해서 하나를 잡았을 경우 하나를 잡고 3을 잡고 그다음에 2개 천지인 그런 식으로 놀이를 만들어서 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학교도 우리 한민족의 기상인 이제 서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봉황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간 거로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요 분이 도풍이라는 사람이에요. 도풍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강물이 보이죠? 강에 가서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자살하러 가는데 여기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이제 자기가 뛰어놀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풍이 이분이 여기서 깨달은 거죠. 위물도 자기가 넘지 못할 것도 끝에 해서 결국 올랐는데 내가 위물보다 못다 쏘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심하게 깨달아서 유명한 재상이 됐다는 분입니다. 이제 도풍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부 다 4장씩이잖아요. 그렇죠. 4장씩도 12. 자, 아까 원방과 이론으로 천부경을 만들었습니다. 헌천액을 만들었는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거고요. 이제 돈에 들어있고, 뒤에는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뒤에 들어있습니다. 원방어 평면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혼천의 원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 지구가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바깥에 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육합의 3분의 4위가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분이 있고 24절에 28쪽이 나왔고 전부 다 이제 계산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이 결정되어 있으면서 이미 우리는 기원 전부터 이것을 만들어냈던 민족입니다. 옛날 그림을 일본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끝에다가 여기 부처치성을 맞춰가지고 항상 이제 하지 때와 동지 때 태양의 높이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혼천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잠깐 그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 28개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후한서에 천분도를 어떻게 하는 것 가운데 후한서도 저는 여기 한나라 이제 때 천안시대나 후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따라서 하니까 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족이 했던 것을 그대로 썼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종대왕 등에 가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별자리가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간이 고도와 판이 측정 것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걸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과학이 생각했었잖아요. 너무 우리는 과학이 뒤졌고 소간에 아까 그거는 강의만 크니까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헬시계 역시 마찬가지로 헬시계 앙들 헬시계도 마찬가지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헬시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별하고 우주하고 우주를 보는 한번 발달돼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별자리를 한
446개의 별자들 천상열차 분양지도에다가 그려놨습니다. 돌로 새겼습니다. 네, 중국에 여기 이제 1467개의 별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다 황제 시대중 일사절기, 가오선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다 새겨져 있고요. 중국의 순호 천문도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은 고구려 때에 있었다라는 것만 흘려듣다가 태조 이성계가 우리 것도 이거 있었지 않았냐는 것을 정보를 듣고 수소문 했으니 어느 한 사람이 대롱강물에 빠져있던 것을 이게 건져와가지고 태조 이성계한테 바쳤대. 그래서 맞춰보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가 벌써 몇 백년 차이 나잖아요. 그 별자리 필요해서 다시 그려라 해가지고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왜 태조가 이성계가 이게 신경을 썼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별자리 천문은 왕권의 상징이고 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라. 이게 또 300년 지나서 또 숙종 때 많이 갈아 없어져서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 원본이 현재 전복중에 들어있죠. 이것은 전 세계 전무후무한 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우리 좀 만원짜리 경전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각 지역의 천부경을 보면은 카발라 사상, 생명나무 사상, 이스라엘을 중심하고 있는 여기 이제 10가지. 그래서 그 단계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카발라 사상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시겠고요. 근데 피라미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한번 다시 읽어주니까 좀 아실 것 같은 글자가 작은데 한국 교육제도 12년 또 하루 이제 원래는 2시간씩 다니거나 했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옷을 24시간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타수 12개, 1년 12달, 12대씩 국거에서 12벌이 특히 띠도 12개, 유대 민족도 12지파, 예수의 제자도 10불 등등의 12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모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가 계속 전파된 증거라고 좀 이렇게 봅니다. 황도 12궁,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쌍어궁에 거의 말기에 와 있죠. 요거 이제 약 2300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황도 12궁의 별자리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유엔의 이 표시도 우리가 천부경. 결국 뭐예요? 유엔은 싸우지면 하나가 되자는 얘기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천부경 원리로 이 판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일시 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있죠. 그냥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만다라 모형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나치 표시 역시 마찬가지야. 또 수많은 표시가 태국 명령도 표시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제가 터키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터키는 양탄자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네. 이 문양을 좀 보세요. 어떤 문양으로 보세요? 원방각 반대인가요? 이 문양을 저는 모노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주 폭발이에요. 성소피아 성당 우리가 그림이 여기다 이제 미처 안 해놨는데 성소피아 성당 쳐다보면은 완전히 우주가 폭발해서 각 별자리 은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의 뜨겨 쪽에 다 보시면은 그 무늬가 이런 무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주의 모습이라고 좀 봐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양탄자를 만들었지만 우주의 폭발.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것도 세봐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2가 좀 맞다 그러고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이제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맨 가운데 선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 갔더니 제가 또 놀란 것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관산성 이제 고구려 산성이잖아요. 예. 산성 모습인데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역화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직접 찍은 터키의 그 산성입니다. 거기 이스탄불에 가봤을 때 이스탄불에 이제 이 성곽 들어가는 게 보여주고요. 이게 꼭 환해서 잘 안 보실 텐데 이게 다 성벽입니다. 좀 꺼봐봐요. 좀 밑에 저 뒤에 스위치. 그거 내려봐. 네. 어우, 잘 보인다. 예, 이 모양을 보시면 고구려 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고구려 성벽과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아까 그림 다시 한번 제가 뒤로 돌리겠습니다. 그 치 나와 있는 거랑, 예. 맞네요. 이건 고구려 대왕성이고요. 저 튀어나와 있네. 이제 이제 해변가 지중해 쪽으로 제가 바다보고 이제 찍은 겁니다. 이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쓰고 보면은 고구려가 몇 가지 갖췄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알렉산더 대왕묘를 한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이스탄불에 있어요. 고가 박물관 들었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몰래 찍은 겁니다. 이게 약간 좀 흐려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요. 다른 무덤은 전부 다 유리관에 아시죠? 요 알렉산더 대왕 무덤만 이게 유리관에 쓰여 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자기네들이 쌓았던 마을 그 흔적이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올 텐데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 문양을 제가 자세히 또 찍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무덤 이렇게 사진 못 찍어서 이렇게 크게 나왔고요. 여기 윗부분에 나왔습니다. 밑에 이제 문양도 보시면 여기 옆에 그림이 어떤 문양, 그 그림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이제 막 새겨져 있죠? 설명해. 이런 것이 이제 새겨져 있고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양을 좀 보세요. 우리 저거 문양 같네. 우리 문양이죠? 예. 좀 아까 보셨던 문양이죠? 예. 만다라.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그 성에 이게 궁에 경복궁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상이 있잖아요. 네, 시리즈. 동물상 있는 데다가 문양을 제가 가까이 찍을게요. 이거 뒤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여기 또 끝에 있는 이 모양이 지금 부여에 보니까 부여 구형을 새로 크게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마 끝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 이름을 잠깐 잊어먹었는데요. 경주에 가보니까 이번에 경주하고 이스탄불하고 서로 이번에 엑스포 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것이 서 있어요. 이것이. 이 끝에 모양이 똑같은. 이게 사람집도 넣고요. 실제 궁에서는. 근데 여기서 묘지이기 때문에 저기 좀 비춰봤을 때 어느 분도 이렇게 썼어요.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 광개토 대왕이 아닌가.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책자를 이렇게 크게 쓰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말 타고 싸운 거 똑같아.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소치에서 평창까지, 소치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소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창인데 소치에서 출발해서 평창까지 몇 개 나라를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조상들 갔던 길을 이제 흔적을 찾아보려고 그럴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 많이 찾다 보면은 왜 여기서 밝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대로 우리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화가 계속 끝까지 흘러갔지 않았냐 그쪽까지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 무덤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요. 이 옆에는 또 모세의 지팡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모하메드가 쓰고 있던 터번 그것도 다 보관이 돼 있어. 거기 사진 촬영 못해요. 그래서 제가 촬영 못했는데 그 옛날까지 그렇게 있으면 모세 지팡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되겠어요. 그럼 우리 것도 계속 찾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주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동환님하고 권태형께서 이게 숫자적으로 풀이를 해서 전 이것을 봤을 때
정말 그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 우주론 쪽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설명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린 거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을 때도 많이 좀 제가 또 이제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불 좀 켜주시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과학계에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아까 음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지만은 현재 과학계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렇지. 논리론이야. 물리학적으로 아까 제가 천부경을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하라 이래요. 자, 물리학적으로는 하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것을 세계에 좀 내놓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은 물리학적 설명할 때 도와주신다면은 세계적인 학설이 우리 조상이 만들어놓은 것을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들어주시면